자존심 상하게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랑 비교를 하다니. 여기 한 영국 여성이 화가 난 채 소리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도시공학을 가르치는 교수 메리 비어드예요. 세계 최고의 대학 중 하나인 옥스퍼드에서 제가 교수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은 가끔 저도 믿기지 않을 때도 많아요. 아침에 학교로 출근할 때마다 아직도 가슴이 벅차오르니까요. 그만큼 영국에 대한 제 애정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예요. 저희 영국이 세계 최고라는 건 이 연락을 받기 전까진 의심의 여지가 없었거든요. 얼마 전에 런던시에서 연락이 왔어요. 지하철 개선 사업에 대한 조언을 요청하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미국의 선진국 사례들을 바탕으로 제 전문성을 살려서 멋진 문서를 작성했어요. 이거면 런던 지하철 개선 자문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작성한 문서를 들고 자신만만하게 런던 시청으로 발걸음을 향했어요. 제 머릿속에는 이미 사람들의 찬사로 가득 찼죠. 역시 옥스퍼드 교수는 다르시네요. 메리 당신은 영국의 자랑이에요. 이런 말들이 들릴 것만 같았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과는 달리 런던 공무원들의 반응이 싸늘했어요. 제 문서를 보더니 교수님, 이게 뭐예요? 미국 지하철도 낙후되고 지저분한데 어떻게 이런 걸 참고했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순간 얼굴이 화르르 달아올랐어요. 마치 찬물을 뒤집어 쓴 것 같았죠. 그리고 그 공무원이 한국 얘기를 꺼내는데 자기가 최근에 한국 여행을 다녀왔대요. 그러면서 한국 지하철이 얼마나 좋은지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는 거예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한국 그 조그만 나라가 뭘 안다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자존심이 상했죠. 그러면서 옥스퍼드 교수인 저한테 직접 한국에 가서 지하철 답사를 하고 오라는 엉뚱한 말을 하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런던시에서 한국행 경비를 지원해준다고 하네요.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저는 답사를 가기로 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뭐 얼마나 대단하겠어. 지하철이 다 거기서 거기지라고 생각했죠. 비행기 타면서도 투덜거렸어요. 그런데 그때는 몰랐죠. 예상치 못한 경험을 하면서 제 인생이 180도 바뀌게 될 거라는 걸요.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으면서 저는 그저 빨리 다녀와서 적당히 보고서나 작성하자는 생각뿐이었어요. 이윽고 한국에 도착 후 약속 장소의 지하철역으로 이동했고 저는 그 자리에서 말문이 막혔어요. 솔직히 말하면 여기 오기까지 내심 걱정도 되고 기대도 됐죠. 런던에서 들은 얘기들이 과연 사실일까 하는 의구심도 들고요. 어쨌든 사전에 업무 협조 요청을 해둬서 설릉역에서 서울시 공무원을 만나기로 했어요. 공무원분은 김나라 주무관이셨는데 본인을 편하게 나라씨라고 부르라고 하더라고요. 나라씨는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고 다행히 영어가 유창하셔서 안심됐죠. 하지만 그것도 잠시 지하철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계단을 내려와 보니 세상에 전혀 예상치 못한 게 있는 거지 뭐예요? 입구부터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깨끗하고 밝은 것은 기본이고 벽면 가득 디지털 안내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열차 도착 정보가 업데이트되고 심지어 환승 정보까지 한눈에 볼 수 있더라고요. 순간 저는 유럽의 지저분하고 어두운 지하철역이 떠올랐어요. 유럽은 항상 쓰레기가 굴러다니고 악취가 나는데 이곳은 마치 쇼핑몰 같았어요. 계단에 쓰레기가 하나도 없고 계단 손잡이는 광이 번쩍번쩍 나더라고요. 저희가 가는 길 반대쪽으로는 쇼핑몰 같은 게 진짜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고급스러운 옷이며 맛있어 보이는 식당들과 자동차 전시회도 하고 있었어요. 지하철역에서 무슨 이런 걸 하지? 여기가 지하철이야, 쇼핑몰이야 라고 눈이 휘둥그레졌지만 저는 곧 정신을 차리고 이동했어요. 이 정도는 우리도 마음먹으면 설계할 수 있지라고 속으로 별일 아닌 척했어요. 개찰구로 걸어가는데 왼쪽에 깔끔한 화장실이 있고 더구나 무료라고 하더라고요. 유럽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유럽 화장실은 유로라서 아무 데서나 볼일을 보다 보니 지린내가 진동을 해요. 그래서 유럽 지하철은 진짜 잘 안 타게 되죠. 계속해서 이동하다 보니 편의점까지 있더라고요. 아니 한국은 지하에 뭘 이렇게 잘 만들어놨냐며 말했죠. 그리고 제가 이어서 나중에는 무슨 옷집이며 음식점, 꽃집,
신발 가게 이런 것도 만드는 거 아니냐고 농담을 던졌더니 나라 씨는 이미 충분히 있어요라며 웃으시는 거예요. 강남역이나 잠실역으로 가면 더 큰 지하 세계를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희는 잠실역으로 이동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편의점이 있으니 급하게 음료수나 간식이 필요할 때 정말 편리할 것 같았어요. 저희는 승강장으로 더 깊이 내려갔어요. 승강장 역시 정말 깨끗하더라고요. 쓰레기 하나 없이 반짝반짝해서 놀랐어요. 저는 이렇게 유지되려면 청소 인력을 많이 쓰시겠다고 나라 씨에게 물었죠. 물론 청소하시는 여사님들이 계시지만 보통은 2명씩 짝을 지어서 공간을 순회하며 청소하시기 때문에 한 공간에 많이 계시지도 않으세요. 그러니 많은 인력이 필요치는 않다고 설명하시더라고요. 저는 이해가 안 되었어요. 그러면 청소 공백 기간이 길어지는데 이렇게 깨끗하게 유지가 된다는 게 믿기지는 않았죠. 그런데 둘러보다 보니 유리문 같은 게 승강장의 벽처럼 있더라고요. 저는 순간 설마 여기서 또 돈 내는 건가요? 라고 화를 내며 물어봤어요. 그럼 그렇지 지하철 요금이 그렇게 저렴한 게 말이 안 되었지. 여기서 추가 결제하니까 그렇게 저렴한 거였다고 머릿속으로 의심했죠. 그때 지하철이 도착했고 그 유리문이 자동으로 열리면서 사람들이 타고 내리더라고요. 저는 정말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나라 씨는 제가 귀엽다는 듯 웃으며 말했어요. 이건 스크린도어라는 거예요. 돈은 추가로 내는 것이 아니고요. 지하철이 들어와서 지하철 문이 열릴 때 그때 이 스크린도어도 같이 열려요. 저는 이해가 안 되어서 다시 물었어요. 굳이 번거롭게 왜 스크린도어라는 걸 설치했어요? 나라 씨는 스크린도어 역할을 친절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는 승객의 안전이죠. 스크린도어가 있음으로써 승강장 안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방어해주는 안전장치 역할이에요. 저는 놀라면서 답했어요. 그렇겠네요. 저희 영국은 스크린도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지하철에서 노숙인이나 혹은 싸움이 나는 경우 승강장으로 밀어버려 사고가 나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어요. 나라 씨는 설명을 이어나갔어요. 그리고 스크린도어가 승강장의 공기질 개선에 큰 역할도 해요. 지하철은 선로를 다니고 또 여기는 지하잖아요. 그래서 먼지나 마찰로 인한 쇳가루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스크린도어가 없다면 그런 먼지나 안 좋은 물질들이 승강장으로 바로 올라오게 되고 승객들이 바로 흡입하게 되니까 기관지에 너무 안 좋아요. 이렇게 위아래 양옆이 사방으로 막혀 있으니 나쁜 공기가 승강장으로 올라오는 게 현저히 줄었어요. 그리고 스크린도어가 열리는 건 지하철 안에서 기관사가 제어하기 때문에 안전해요. 혹시라도 늦게 타거나 옷이나 가방이 걸리는 경우에도 센서가 모두 인식해서 안전하죠. 스크린도어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나니 한국은 승객의 안전에 정말 꼼꼼하게 신경을 썼다는 게 느껴지네요. 사방을 모두 막는 스크린도어는 영국 지하철 개선에도 꼭 필요한 기술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거 자체로는 지하철 개선에 엄청난 기여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저는 다른 어떤 장점이 더 있을지 내심 기대되더라고요. 나라 씨와 저는 열차에 올라탔고 지하철에 타니까 유독 빈자리가 있었어요. 특별하게 핑크색으로 칠해져 있더라고요. 저는 그저 인테리어인가 보다 생각했고 제가 한국 도착 후에 바로 답사를 와서 다리가 아주 피로했어요. 그래서 운이 너무 좋다 생각하고 바로 앉았고 나라 씨에게 오라고 손짓했죠. 그런데 갑자기 옆에 있던 나라 씨가 저보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순간 어리둥절했어요. 왜 일어나라고 하는 거지? 온몸이 천근만근인 생각을 하면서 왜 그러는 거냐고 물었어요. 사실 저를 제지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썩 좋진 않았어요. 그때 우리 뒤에서 함께 탄 여성분이 제 앞으로 오셨어요. 자세히 보니 배가 약간 불러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임산부라는 걸 알았고 자리를 양보했죠. 나라 씨가 그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저분 가방에 있는 동그란 핑크색 배지 보이시죠? 그건 임산부 배지예요. 그리고 교수님이 앉으셨던 핑크색 좌석은 임산부 전용 좌석이에요. 이 사실을 알고는 바로 나라 씨와 임산부님에게 사과드렸어요. 저는 그제야 상황을 이해했죠. 임산부님은 제게 괜찮다고 미소로 화답해 주셨어요. 나라 씨는 이어서 설명해 주셨어요. 한국에서는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임산부석과 노약자석은 늘 비워둬요.
초기 임산부나 겉으로 티가 잘 안 나는 분들은 자리를 양보해달라고 말하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비워두는 게 우리 지하철 문화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찡했어요. 이렇게 세심한 배려를 하는 나라라니 정말 따뜻한 마음씨가 와닿았어요. 반대로 동시에 제가 얼마나 좁은 시야를 가지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나라 씨를 오해할 뻔했던 제 모습이 부끄러워졌죠. 나라 씨에게 물었어요. 정말 대단해요. 이런 문화가 정착되기까지 얼마나 큰 노력이 있었을까요? 나라 씨는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어요. 물론 쉽지 않았죠. 하지만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모여 이런 문화가 만들어졌어요. 그 순간 제가 한국에 대해 가졌던 모든 편견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이건 단순한 지하철 문화가 아니었어요. 사회 전체의 배려와 존중이 녹아있는 모습이었죠. 런던으로 돌아가면 이 경험을 꼭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도 이런 문화를 만들 수 있을까? 그 가능성을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한바탕 해프닝이 마무리되고 나서 지하철을 둘러보니 눈이 아프더라고요. 지하철 안이 너무 깨끗해서 눈이 부실 지경이었어요. 유럽 지하철은 항상 쓰레기와 낙서로 가득한데 이곳은 마치 새 것 같았어요. 에어컨이 얼마나 시원하던지요. 유럽에서는 여름철 지하철이 찜통 같은데 말이에요. 여기는 쾌적함 그 자체였어요. 그때 제 휴대폰에서 띵동 소리가 나더니 어플 알림이 왔어요. 저는 놀라서 지하철에서 인터넷이 되느냐고 깜짝 놀라 물었죠. 나라 씨가 지하철 전 구간에서 와이파이가 된다고 대답하시더라고요. 런던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그리고 정말 신기했던 건 열차가 정확히 안내된 시간에 도착한다는 거예요. 런던에서는 지하철 시간을 맞추는 게 복권 당첨만큼 어려운데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정확할 수 있죠? 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라고 되묻더라고요. 그 순간 영국 지하철이 부끄러워졌어요. 저희는 잠실역이란 곳에서 내렸고 나라 씨는 이 역에서 8호선으로 환승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환승하는 걸 보여주겠다고 저를 안내했어요. 환승하러 가는 길에는 서점도 있고 식당도 있고 옷가게며 신발가게, 카페, 약국 정말 많은 가게가 있었어요. 제가 아까 농담으로 했던 게 이미 한국 지하철 세계에서는 다 되고 있었어요. 저는 신기하면서도 문화 충격이에요. 영국에서는 지하철이라는 개념이 음침해서 위험하고 불안하고 비위생적인 이미지가 강한데 한국은 먹고 마시고 꾸미기도 하는 곳이었어요. 특히 잠실역은 롯데백화점과 롯데월드타워라는 건물하고도 바로 지하로 연결이 된다고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지하에서 바로 연결되니까 시간상으로 많이 단축돼서 해당 건물로도 고객 유입이 많이 되는 경제적 효과도 있겠더라고요. 또한 바깥 날씨에 상관없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점도 좋았어요. 이렇게 주변 건물이나 상권과 협력하는 모습도 인상적이네요. 그렇게 환승하는 시스템까지 살펴보면서 오늘 답사 일정은 마무리되었어요. 저는 한국의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계속해서 미국과 비교하게 됐어요. 깨끗함, 정확성, 편의성, 배려심 모든 면에서 한국 지하철이 앞서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처음에는 인정하기 싫었지만 이제는 부정할 수 없었어요. 역시 백문이 불여일견이네요. 제가 말했어요. 직접 보고 경험하니까 정말 대단하다는 걸 알겠어요. 우리도 이렇게 되려면 앞으로 갈 길이 멀겠죠. 그 순간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단순한 지하철 시스템의 차이가 아니었어요. 사회 전체의 문화와 의식의 차이였죠. 그렇게 저는 한국 지하철에서의 첫 경험을 통해 제 고정관념과 편견을 하나둘 깨뜨리고 있었어요. 앞으로 어떤 놀라운 경험이 더 기다리고 있을지 정말 기대되더라고요. 우리도 이렇게 되려면 얼마나 많은 돈과 시간이 필요하냐는 걱정도 들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단순히 시설을 거창하게 개선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저는 도시공학 교수로서 한국의 지하철이 세계 정상의 위치를 유지할 수 있는 건 한국 사람들의 높은 시민의식이 있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이렇게 훌륭한 시민의식이 없었다면 이런 훌륭한 시스템도 제대로 운영되기 힘들었을 거예요. 쓰레기 하나 함부로 버리지 않는 모습,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 조용히 핸드폰을 사용하는 모습 등을 보면서 정말 감동하였어요. 이게 바로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지하철 안에서 시끄럽게 떠들거나 음식을 먹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점이 인상 깊었어요.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런던으로 돌아가서 한국의 첨단 기술과 인프라를 그대로 도입한다고 해서 이런 모습이 될 수 있을까? 아마도 그렇지 않을 거예요. 시설도 중요하지만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의 의식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아무리 좋은 시설을 만들어도 이용하는 사람들의 의식이 따라주지 않으면 소용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의 지하철을 경험하면서 제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기술적인 측면만 봤는데, 이제는 문화적인 측면도 같이 봐야 한다는 걸 알게 됐죠. 나라 씨는 제 생각에 동의하시면서 기술과 문화가 조화를 이룰 때 진정한 발전이 이루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런던으로 돌아가면 뭘 해야 할지 감이 오더라고요. 단순히 한국처럼 지하철을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의 의식을 높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요. 깨끗하게 사용하고 서로 배려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해요. 그래야 좋은 시설도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쉽지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게 정말 큰 깨달음을 주었어요. 지하철 시스템을 넘어서 사회 전반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됐죠. 앞으로 런던의 대중교통을 개선할 때 이번 경험을 꼭 활용할 거예요. 기술과 문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방법을 찾아야겠어요. 그게 바로 진정한 발전이라는 걸 이제야 알았네요. 이번 여행이 제 인생에서 정말 값진 경험이 될 것 같아요. 정말 믿기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많이 변할 줄은 몰랐어요. 한국에 오기 전 저는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작은 아시아 국가가 뭘 알겠다고 생각했던 제 모습이 부끄러워요.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요. 런던 지하철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시설을 바꾸는 게 아니라 시민들의 의식부터 바꿔야 한다는 걸 알았죠.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한국처럼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제 모습을 상상해 보니 가슴이 벅차오르더라고요. 한국에 대한 제 생각이 180도 바뀌었어요. 이제는 기술 강국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제대로 알게 됐죠. 이래서 다들 한국에 관심이 많았구나라고요. 우리 옥스퍼드 대학교 동료 교수들도 한국의 선진화된 시민의식에 대해서 직접 경험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계획을 세웠어요. 다음 학교 방학 때 동료 교수님들과 함께 한국을 방문해서 이 놀라운 시스템을 연구해 보자고요. 그때는 일뿐만 아니라 한국 여행도 해보고 싶어요. 놀러 가면 좋을 한국 여행지도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서울과 부산 중 어디부터 가야 할지 고민이네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역시 한국 지하철이 최고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셨나요?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